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후의 호위무사만 대동한 채 검찰의 특수통 검객과 맞서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감된 구치소 독방이 좁다며 제2의 폐소공포증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선을 29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살얼음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송승호 공격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9시부터 일단 특수통인 이원석 부장이 투입돼서 4번째 구치소 조사 혹은 옥중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검찰에 이것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으신 거죠? 시간대를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아마 뇌물죄 막바지 부분인데요. 네. 이제 혐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구속이 돼 있고, SK하고 롯데의 경우에는 두 재단 이외에 더 액수를 약속을 하거나 이미 건너갔던, 특히 롯데의 경우엔 70억이 건너갔다가 되돌아온 그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총수들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도 높은 조사이기보다는 좀 확인 차원에서 이번에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최후의 호위무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남아있는 형국이고, 물론 최병성 변호사도 있지만요. 대체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 고집을 하고 쓰는지 그 인연을 저희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비서실장께서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유영하 후보하고는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오면서 믿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네, 송 교수님. 지금 영상을 본 것처럼 사실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박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변호사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정작 다른 변호사들은 다 해임되고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남은 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검찰 따지면 검사장급, 또 법원적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정도의 어떤 아주 고위직으로 구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평검사, 그 다음에 평판사 출신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가, 이번에 또 나머지 유영하 변호사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2명만 남겨놓고 전부 변호인 해임을 했단 말이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평상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람 쓰는 스타일. 과거 정치권에 계실 때 보면은 본인이 한번 믿고 본인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준비를 해오면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기 좀 끄끄럽다는 생각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오파를 넣는다고 하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뜻 나서지 않은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단지 피의자와 변호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치로 거슬러 올라가서 10여 년 전부터 무한 신뢰가 있는 관계다. 박근혜 의원이 웬만한 남의 선거 유세에 가지 않았는데 그 시절 2008년에 벌써 유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영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네, 유세는 저로부터 4년 뒤에 직접 갔고 저 때는 동영상 지원을 한 거군요. 그렇죠. 2008년도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계보라는 소위 말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유세에 가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경우가 몇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해당 몇 사례에 아주 국한되어 있는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 말 그대로 손꼽을 만한 사이. 손꼽을 만한 네. 그분한테만 동영상 지원을 했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갔죠.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이 군포에서 3번 나가서 다 낙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뭐 기억하시다시피 송파을에 이 공천을 받을 뻔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근데 김무성 전 대표의 나르샤 그렇죠. 파동이죠. 그때 당시 그 송파을의 현역 의원이 유일호 지금 경제부 총리입니다. 근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일호 경제부 총리가 2015년 11월 달에 국토부 장관을 간두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일호 장관이, 그 장관직을 물러나고 나서 결국 송파로 돌아와서 결국 3선을 도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바로 2달 뒤인 1월달, 작년 1월 달에 이 유일호 장관을 다시 입각을 시키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지역구로 옮겨서 나가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의 그런 특수한 관계도 있지만 일단 새로운 사람을 지금 곁에 데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스타일이죠, 좀. 스타일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본인의 처지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수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재판을 지금 법리적인 해법을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일종의 정치 투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을 모셔간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유수한 변호사들을 데려서 그렇게 법리적인 논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차라리 자신의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게 자신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굳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를 모시기보다는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새로 팀을 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쓴 그래서 무산이 검객이냐는 표현이 우리 차 교수 말씀 들으면 얼추 맞는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 좀 바뀌어 왔잖아요. 유영하에서 윤상현, 윤상현에서 유영하. 네. 누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들이 그렇게 바뀌어 왔고 밖으로도 그렇게 소문이 났고 사적으로 누님이라 부를 그렇죠. 만한 예. 그 다음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탄핵 국면 때부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 하면 그렇죠.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이 모든 관계를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누구한테 한 명한테는 모든 이야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다. 다 들은 그다음에, 사람. 예. 네. 그다음에 삼성동 들어갔을 때도 거의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만 들어가고 김평호 변호사는 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겨우 짧게 면담하고 나와는 과정이 있었기 또 때문에 미국 가서 뭐라고 했어요. 잠시 후에 저희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만이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다음에 12만 장에 되는 그 조서를
거의 깨고 있는 사람은 유일한 유영하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유영하 변호사를 쳤었을 때 오는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네, 이런 측면도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무한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자,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네, 이 인연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네. 지금 7명을 아까 우리 송 교수 말씀대로 지금 해임, 예. 전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예. 상식을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으면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게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사임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마 해임을 한 것 같고 저거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저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아주 모욕스럽죠. 저런 네. 경우가. 그런데 이제 뭐 저렇게 해서 또 척을 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썩 좋은 건 아닌데 네네. 저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차재훈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 건 이 사건은 법리적인 다툼을 할 사건이 아니다. 같은 견해죠. 예, 정무적 관점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음. 판단한 거. 근데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법리에 대해서만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도움이 그러니까 되는 정무적인 거고. 판단도 하고 심기 경호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뇌물죄에서 중요한 게 최순실과 무슨 관계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때까지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 2007년 그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의 그 대통령 경선 때 네거티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거티브 담당이었죠. 최태민 일가와 관련된 일을 소상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차치하고 네네. 여하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를 관계에 대해서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장점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시콜콜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맞다 그러다 막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물음표로 남겨두는 것이 본인의 향후를 위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견 일치를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자꾸 법리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네. 지금으로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해임 조치까지 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같이 고생했던 그 탄핵 심판에서 그 변호인들이 정말 체력이 딸린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 변호인들의 저 감정적인 면을 어떻게 또 도닥여 주느냐. 그런 것도 저 그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짚고 예, 말씀하세요. 이제 이수 변호사 이야기했던 게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제 이 흐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유영하 변호사의 뜻이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 관계를 보면 최순실의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옆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자.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 정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변호사적 관점에서만 보고 판을 좁게 본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네. 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정무적 판단 감각도 중요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의 인연으로 최태민과의 관계도 또 그 뿌리 최순실까지도 소상히 파악하는 그런 호위무사격의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자, 이 대목에서요. 서성건 변호사가 그러니까 해임된 7명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오네요. 네, 지난달 말에 검찰 조사 전에 신문 대비용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따로 그리고 우리들이 따로 준비했다. 유영하 변호사의 답변서는 모른다. 아니다 하는 부인하는 내용이 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모른다 아니다 수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각을 예상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금 형사재판 준비가 엉성해진 것도 이런 예측의 실패로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라고 서성건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송 교수님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말이죠. 그 청와대의 지금 그 수석들이나 지금 비서관들의 분위기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너무 정보를 독점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들려온 얘기가.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장 믿는 건 틀림없는데 참 믿어도 물론 본인이 이제 믿는 건 본인의 얘기죠. 본인의 얘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최태민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는데 평상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유영하 변호사도 최태민 전 목사나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까?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주위에 어떤 참모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물론 뭐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우리는 흔히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특검에서는 SK나 롯데나 하나나 이런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특검 기간이 만료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정보를 지금 수집해서 네네. 검찰로 지금 이제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사항을 그 유영하 변호사와 앞으로 또 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런 특정 몇 명이서 이 사건을 다 변론을 하기에는 물론 뭐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지만은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름은 밝히기를 꺼려했지만 7명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해임된 변호사 중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외곽에서 그동안 도와오던 법조인들이 어떤 조언을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말만 들으려 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다른 변호사, 유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하는 건지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또 서성건 변호사 계속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같은 변호 방식이 계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유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를 않고 있다.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경향신문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이번에 해임된 서성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던 변호인들이